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니시님 자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네, 탱님 반갑습니다.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현재 2023년 1월 31일 3시 40분을 기준으로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해볼 거고요. 네. 오늘은 차트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거시경제 분석을 해드리면서 지금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 전달 드리려고 할 거고요.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좋아요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수강료는 좋아요밖에 없습니다.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그래도 바람은 선선하게 불어주고 있어서 겉옷 하나씩은 좀 챙겨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라이브를 하고 시황을 전달드리는 일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운동하거나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곤 해요. 근데 오늘 좀 라디오 같네요, 제가 말하는 게. 근데 요즘 제가 참 재밌게 보고 있는 게 더글로리를 재밌게 보고 있고, 카지노, 그리고 이성균 씨 나오는 드라마가 뭐였죠? 아무튼 그 드라마까지 요즘 참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무언가에 빠지면 저는 계속 그거를 돌려보는 스타일인데, 특히 더글로리의 그 박연진 연기를 한 임지연 배우의 연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법전, 맞아요. 법전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상영하고 있는 드라마 3대장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더글로리, 카지노, 법전까지. 네. 다들 OTT 서비스 가입해서 정식으로 이용하시고 누누TV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자, 아무튼 간에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사실은 다 올려드려서 지금 시장 상황을요, 뭔가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함께 읊어보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보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상태는 제가 계속 조정을 얘기를 했었죠. 요 며칠 동안. 그나마 어제자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을 해줬는데 5%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이 정도의 하락폭으로 사실 의미 있는 하락이 나왔다 보기는 어렵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0K까지 빠져주진 않을까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20K까지 빠지더라도 단기 반등 나온 이후에 다시 15K 확인하러 간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 뷰가 조금 바뀌었는데, 저는 12K를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15K 한 번 더 찍고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 매물대가 생각보다 두텁게 쌓여 있어서 매수 라인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20K 하나 정도 걸치고 여기는 정찰병 정도 하나 보내놓고 15K에서 나머지 애들 좀 들어가는 식으로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정도의 플랜을 일단 세워보곤 있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게, 제가 차트 안 본다고 말해놓고 차트도 보고 있네요. 요 거래량의 감소 때문에 그래요. 감소. 가격이 쭉 상승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돌파를 노려보고 있지만, 거래량이 축소되면서 요런 상승폭을 유지한다는 건 상승의 힘이 조금씩 부족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관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비트 조정이 오고 있다, 뭐 그렇죠. 근데 운이 잘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때려 맞췄다.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 상태예요. 보시면은 쐐기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BTC 테이크업 바이셀 레이티오라고 나와 있는 고래들의 이 매수세 볼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했을 땐 이 고래들의 매수세가 바닥권에서 크게 터져주면서 상승을 쫙 이어갔어요. 근데 이 고래들의 매수세가 지금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올리는 힘이 점점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올려주신 맥디님께서는 다음 지지사연을 20K 정도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1차는 20K, 2차는 15K로 레인지를 좀 넓게 잡아서 현재 차트를 체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침체 시간 문제일 뿐, 채권 2년, 10년 수익률 곡선 1980년대 이후 가장 많이 역전되었다. 베어 플래티닝이라고 부르는 이 장기물과 단기물의 금리차 역전이 1980년대 이후 가장 많이 역전된 상태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경기 침체 선행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게 거의 몇십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역전된 상태다. 경기 침체가 강하게 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 5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이해가 안 되면 언제든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저의 뷰나 발언에서 어떤 문제점이 보인다 라는 분들은 편하게 댓글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메시지 입력해 주시면은 제가 반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할 거고요, 납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 정보 전달 방송이라기보다는 함께 소통하는 방송이고요, 저는 그 전에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릴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FOMC 프리뷰가 있었어요. 자, 파월이 헬로 하자마자 마이너스 2%로 시작했고요. 우리는 금리 25bp 인상하기로 했다. 근데 유동성 감소 더 해야 될 것 같다. QT 추가를 한다는 얘기죠. 양적 긴축을 더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얘기예요. 인플레는 잡고 있어. 근데 아직 모르겠다 라고 얘기한 건 아직 인플레 정점에 도달한 것 같지 않고 조금 더 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그 금리를 유지한 다음에 추이를 살펴봐야겠다 라는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노동시장 아직 탄탄하다. 너네들 더 버틸 수 있지 않니? 금리 올려도? 라는 얘기고요. 패드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시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 이 프리뷰를 제가 함께 더해서 해석한 내용이에요.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유동성 없는 시장의 유동성을 더 줄여야 될 것 같다. 근데 이 투자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죠? 자, 하나 둘 셋, 유동성이죠. 네, 답변 잘했습니다. 유동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책 선회를 못한다 라는 얘기예요. 금리 동결하고 지켜보는 기간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메모장에 옮겨 적을게요.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 속도가 역대 제일 빨랐어요. 그래서 물가가 좀 잡혀가고 있다. 근데 연준에서 우리 이제 금리 인하로 돈 좀 풀까? 근데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준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인플레가 이제 좀 잡혀가고 있으니까 바로 금리 인하를 하자, 바로 금리 동결을 하자, 이거는 말이 좀 안 된다는 워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지금까지 힘들게 금리를 잡았는데 잡혔으니까 바로 인하해,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아니죠. 긍정회로 좀 버리세요. 자, 증시나 비트가 올라가려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투심이 어쨌든 시장을 올려주는 건, 아무리 호재가 나온다고 해도 투심 덕분에 올라가는 시장인데, 네, 반갑습니다. 그 투심을 받쳐주려면 유동성이 필요하다. 자, 앞전 얘기랑 동일한 맥락이죠. 여러분들이 연준이에요. 인플레 잡혔다, 바로 금리 인하 하자, 이렇게 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자, 금리 인하 바로 하면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이 많아지죠. 금리 인하를 왜 합니까?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경제가 역성장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건데, 자, 이 유동성이 없는 장에 바로 금리 인하를 때려서 잡혀있는 물가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린다. 이거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죠. 지금까지 힘들게 잡은 물가를 바로 다시 올리겠다고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쳇바퀴 돌듯이 금리 인상을 다시 또 들어가게 되고, 또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무한반복을 하는 행동을 할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연준에서 경제 전망을 되게 못 맞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는 백악관 재무부 차관 출신이 한 2명 있고 글로벌 경제 석박사 교수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그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예측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들이 학사도 졸업 못한 우리들이 이들을 앞서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일반적인 유튜버들보다 훨씬 많이 경제에 가까이 있고 많이 배웠고 그런 대화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일상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양적 긴축 더한다, 금리 인상 추가로 하면서 지켜봐야 한다는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대감 적당히 가지시는 게 좋겠다 라는 게 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올려드린 데이터를 한번 참고해 봅시다. 제가 주절주절 말로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직관적인 데이터가 조금 더 시장 이해에 도움이 되겠죠. 자, 제가 올려드렸던 게 이 미국 가계부채예요. 토탈 데빗 밸런스라는 데이터인데, 미국 가계부채는 역대급 수준입니다. 현재 돈이 엄청나게 풀려 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빚도 그만큼 역대급 수준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뭘까요? 활용할 수 있는, 텔방이 방송 시장 안 올라왔구나. 어이구, 감사해요. 근데 뭐 많이 안 봐도 다른 뭐 크게 상관은 안 하긴 하는데, 많이 볼수록 뭐 좋긴 하니까요.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신용카드 이자율 1995년 이후로 제일 높다. 1, 2, 3번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현재 미국 가계부채는 역대급 수준이고 신용카드 이자율 1995년 이후로 제일 높다. 이 데이터 보여드리면 이 초록색 요 선이에요. 보이시죠? 점으로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요 선인데 이게 신용카드 이자율이고 1990년 이후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값은 요 파란색 선이에요. 파란색 선. 요게 올라가면은 갚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게 떨어지면은 아직 갚아야 될 돈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MT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 데이터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초록색 다이아몬드는 현재 신용카드 이자율이고 요 파란색 선은 지금 얼마나 돈을 갚았는지 이게 돈을 갚으면 쭉 올라가는 거고 돈을 못 갚으면 쭉 내려가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신용카드 값은 지금 이자율 대비 갚은 금액이 너무나도 적다. 즉 버블이 심하게 껴있는 장이다. 유동성을 이만치 축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이해되셨나요? 이거 이해되신 분 현재 시장 상황 현재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요. 즉 지금 있는 시장의 유동성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다, 건강하지 않은 금액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갚아야 돼요. 그리고 이자율이 되게 높은 상황인데 사람들이 그 갚은 금액은 없어요. 신용카드 값을 갚지는 않았어요. 즉 지금의 데이터로 시장 상황을 판단해보면 버블이 좀 많이 껴있다, 유동성을 많이 축소를 했는데 지금의 장은 그래도 거품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다면 4번 한번 눌러주시고 이해 안 됐으면 6번 눌러주세요. 이해가 됐으면 4번, 이해가 안 됐으면 6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눈높이에 맞춰서 또 설명 드릴게요. 좀 더 쉽게 편하게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버튼 하나 누르시면 됩니다. 이해됐으면 4번, 안 됐으면 6번. 좋아요. 6번 올라왔으니까 한 번 더 설명 갑니다. 자,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 돈이죠. 돈, 머니란 말이에요. 쩐이 필요한데 지금 요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부채예요. 부채. 지금 이 미국 사람들이 부채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눈으로 나타낸 지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채가 되게 높아요. 사람들이 이 부채가 높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 지금은 금리 인상기에 놓여 있죠. 그 다음 요 데이터를 보시면은 초록색 점선이 지금 신용카드 이자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자율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대출을 받기에는 부담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또 돈을 안 갚았어요. 돈을 안 갚고 대출을 또 받기에는 알맞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선 어쨌든 돈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자율이 높은 시장 그리고 돈을 안 갚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신 분들은 또 4번 눌러주시면 되고 안 됐으면 6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상승 투기 매우 강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신용카드 값은 못 갚고 있죠. 근데 이자율은 역대 최고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데이터가 더 있는데 미국인 중에 절반은 통장에 $1,000도 없습니다. $1,000.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지금 환율이 대충 1,200원대 하니까 통장에 1,200만원도 없어요. 절반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1,000원, 만원,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만원도 없어요. 100만원도. 통장에. 120만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120만원 다 있으시죠? 통장에. 미국인들 중에 절반은 120만원도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올라가냐? 주식과 코인이. 투기심이 매우 강력한 시장이다 라는 게 저의 뷰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 올라가는 재료들이 이렇게 있죠. CPI 완화, 물가 잡혀,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한대, 25bp 인상한대. 다 좋아요. 좋아. 어쨌든 금리 동결기로 넘어가는 거는 오케이인데 유동성이 어쨌든 나오려면 지금은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시즌이어야 맞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시장의 유동성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금리 인상은요, 유동성을 없앤 다음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어떤 시장이다? 금리 인상기다. 거기에다 QT는 양적 긴축을 말합니다. 돈을 흡수하는 거. 양적 긴축 플러스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주식과 증시가 오른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를 설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시경제에는 완전 문외한이고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되게 멍청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개인 메시지 주시거나 채팅창에 쳐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는 지금의 올라가는 시장이 납득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리세션 위기, 경기 침체를 알려주는 베어 플래트닝 현상이 매우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고 FOMC 프리뷰에서 금리 인상할 거고 양적 긴축 더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동성이 없는 지금 시장에
가계 대출은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의 빚은 되게 많고, 신용카드 이자율은 겁나 높은 상태에 사람들이 갚은 돈은 없어요. 그쵸? 근데 이런 시장에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없다. 자, 비트코인이 이때 볼까요? 이때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왜 올랐을까요? 가격이 이렇게 왜 올랐을까요? 이때는 엄청난 유동성의 장이었죠. 돈을 겁나 뿌렸어요. 돈을 진짜 미친 듯이 공급을 해줬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금리 진짜 낮았고, 그쵸? 대출 겁나 받아요. 사람들이 겁나 받고, 뭐 그럴 게 없어요. 이제 이 올라갔던 장에서는 시장 상승에 브레이크를 걸 만한 요소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야, 코인 사면 다 올라간대, 주식 사면 다 올라간대. 근데 다 그 왜 올라갈까? 유동성이 많으니까 올라가겠죠. 그리고 금리가 낮으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업들이 투자를 또 되게 많이 했어요. 투자를 설비 증축하고, 다른 뭐 기업에다 투자하고, 자기네들 기업에다 투자하고, 자연스럽게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실적이 올라가게 되죠. 실적이 올라가면 주식의 내재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식의 가격 또한 상승을 하게 되고, 비트코인도 이 거시적인 흐름에 맞춰서 1000%가 되는 가격 상승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거시경제 상황이 어떻다? 그 반대에 놓여져 있다. 어쨌든 가격을 올리는 건 주체가 세력은 맞거든요. 이 가격을 올리기 위한 첫 스타트는 세력이 총을 빵 쏘는 거예요. 나머지 뒤에서 개미들이 다 두루룩 따라오는 겁니다. 두루룩 따라와요. 근데 지금은 이 가격을 올리기 위한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력이 이렇게 빵 올렸다 쳐요, 가격을. 근데 개미들이 후루룩 붙어주면서 막 올라가야 돼요. 이게 세력질의 기본 메커니즘이거든요. 세력들은 가격을 그렇게 올려요. 처음에는 빡빡빡빡 올린 다음에 물량을 올릴수록 넘긴단 말이에요. 올릴수록 넘기고 올릴수록 넘기고. 근데 얘네가 가격 상승을 어떻게 하냐면 프로그램으로 돌려요. 시장에 유동성이 없고 추가적인 매수세가 안 붙는 상황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가격을 올리지를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 대출 비율이 굉장히 높고 사람들이 돈도 안 갚았고 이자율도 높은 상황에 오를까라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유럽의 통화 공급 축소 속도입니다. M1 통화 공급 축소 속도인데, 굉장히 속도가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통화 공급량이 떨어진다는 건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죠? 유동성이 또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향후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을까? 의문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신 분들 8번 한번 눌러주세요. 8번. 그리고 제가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기억하시죠? 제가 하락론자가 아니죠? 저는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사야 될 땐 사라고 말씀드려요. 항상 팔아야 될 땐 팔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뭐 맨날 안 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죠. 종목을 이거 오를 것 같다 사라고 하죠. 떨어질 것 같다 파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익을 보고 있으면은 다른 의견에 대해서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편향적인 어떤 뭐랄까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그래서 하나 열린 마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필요하다. 지금은 부정할 수 없는 하락장이에요, 사실. 그렇죠. 코스피도 봅시다. 코스피 증시 꺾이고 있고, S&P도 이제 꺾이고 있고, 항생도 꺾이고, 나스닥도 지금 고점에서 꺾이고 있고, 뭔가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얘기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데이터인데 모르겠죠. 그냥 봐서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선물 시장에서 시장가 매도가 매수를 추월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봅시다. 자, 신용대출 빚이 너무 많다. 그리고 신용 이자율이 역대 최고다. 그 다음에 연준에서 추가적인 긴축을 한다고 한다. 그 다음에 인플레에 잡혔는지 아직 모르겠다라는 발언을 했다. 그 다음에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시장가 매도가 더 높아졌다. 지금의 유동성이 없는 시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는 게 저의 시장 뷰입니다. 이유들을 갖다 붙여보자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네 번째 이유, 다섯 번째 이유, 여섯 번째 이유, 이렇게 저는 6가지 근거를 토대로 하락, 월,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다면 4번 한번 눌러주세요. 냉정하세요. 냉정. 시장 보실 때는 냉정해야 돼요. 제가 매매하기 어려우면 뭐만 보라고 했죠? 기억하시는 분? RSI만 보라고 했죠? RSI만. 여러분들 차트 잘 모르겠으면 RSI 보세요. 과매수 때 사고, 과매도 때 팔고. 자, 하나, 둘, 또 보자. 과매수 때 사고, 이때 팔아도 20%죠. 또 과매수 때 사고, 과매도 구간에 팔고, 과매수 때 사고, 팔고, 과매수 때 사고, 팔고 해도 최소 요 자리에서
10%, 크게는 40% 이렇게 나오는 자리들이었죠. 그럼 지금은 뭐죠? 과매수 구간인데 과매수 때 떨어졌죠. 과매수 때 떨어지고 과매수 때 떨어지고 이때는 다이버전스가 되게 명확하게 나왔었죠. 과매수관에서 두두두둑 떨어지고 간단해요. 시장이 되게 간단하죠.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얘가 막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그리면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지금 들어가기 매력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들어가실 거면은 적어도 여기는 기다리셔야죠. 20K는 기다리셔야 현명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기 정도는 보셔야죠. 20.5 정도는 보셔야 근거이시 들어가는 거지. 그냥 5% 떨어졌다고 들어가는 거면 위험하죠. 위험해요. 또 보시면은 여기 쌓여있는 매물대가 보이실 겁니다. 이제는 차트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매물대 라인에 걸쳐서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차라리 25K를 넘으면은 돌파 매수를 하는 게 나아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시장의 뷰는 이렇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뷰고 저는 절대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한낱 의견일 뿐이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거래량 추이를 또 이렇게 보면요 이것도 거래량 이동평균선이 보이시죠? 거래량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꺾이고 있다는 게 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상승을 위한 연료가 조금씩 소진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주의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캔들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때 세웠던 양봉 캔들의 거래량 보이시고 이거를 장악한 캔들의 음봉 거래량 더 터졌죠? 좋지가 않습니다. 매도 물량이 일정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보수적인 접근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성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고 만약에 이 하단을 잡으신 분들 나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냥 잡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피보나치를 살짝 쿵 켜주시고요.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을지 이 피보나치를 하나 켜주시고 그 다음에 매물대 차트를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어디서 저항받을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매물대 가장 많이 쌓여있는 요 POC 라인이 하나 있고 382 되돌림 0.5 되돌림 구간이 있는데 매물이 이렇게 제일 두텁게 넘어가는 요 0.5 구간이 반등폭의 최대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으로 차트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마무리들 잘 하시고 파이팅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세요.